진짜 요즘 중학생들이요. 겁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죄의식이 없는 걸까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얘기입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남성 때문에 경찰이 나흘 동안 애를 먹었다고 하는데요. 비가 오는 날, 추정 나흘째 되는 날 경찰차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그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동두천의 한 도로입니다. 지금 순찰차 전방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지금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오는 날 저기 멀찌감치 SUV 차량 한 대를 이렇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저 차량이요, 지금 노란불, 전멸등까지 무시하고 달리고 있어요. 바로 저 차량인데요. 지금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전멸등 무시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빨간불, 신호까지 위반하면서 시속 150km의 속도로 굉장히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새벽길에 빠르게 달리고 있던 차량을 경찰이 계속 추적하는데 경찰을 따돌리던 저 차량이 주택가 좁은 골목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에서도 저 SUV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있었어요. 굉장히 좀 안전에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다행히도 마주오던 차량에 가로막혀 저 SUV 차량이 멈춰서자 경찰이 내려서 운전석 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하. 운전석에서 그 운전자가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경찰관이 뒷자리에 타고 있던 다른 남성도 체포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체포를 하고 보니까 저 운전자와 다른 남성이 어딘가 좀 앳돼 보인다 싶었는데 네. 이 남성들 모두 중학생이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진짜로 귀를 의심합니다. 이게 깜놀입니다. 깜놀. 진짜 중학생이랍니다. 저 그렇게 무서운 속도로 운전한 사람들이요? 중학교 1학년 나이가 고작 13살이에요. 하하. 사실 그동안 왕왕 우리가 이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 둔 그 차키를 몰래 훔쳐가지고 부모님 차를 운전해가지고 사고 내고 한 거 우리가 몇 번 다뤘잖아요. 그랬죠, 네네. 이 얘들은 또 그거하고는 경우가 좀 달라요. 네. 이 아이들은 아마 이 차량도 아마 그 훔친 걸로 보입니다. 하하. 근데요, 네. 제가 일산에서 현장에 있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네네. 성인들이나 할 만한 강력범죄를 14세 미만 아이들이 저지르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네. 그런데 그들을 형사들이 검거해가지고 경찰서로 데려오면 네. 걔들이 그렇게 해요. 저 형사 눈 빤듯이 쳐다보면서 형사 아저씨 저 아직 나이 14살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황당한 경우를 많이 겪었는데요. 네. 14살 미만은 형사처벌을 안 받는다는 사실을 얘들이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게 사실 요즘에 문제예요. 하하. 저 차량에 다른 차에 가로막혀서 질주국을 멈췄던 저 차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잡고 보니까 중학생들이었습니다. 6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서로 가출하면서 알게 된 사이라고 하는데 유인경 평론가님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들이 나흘 동안 경기도 안성, 안산, 안양, 의왕, 성남 이 일대를 훔친 차로 돌아다녔답니다, 지금. 네. 근데 이 요새 아이들을 그 숫자상의 나이로만 판단할 수가 없는 게 두세 살부터 이 휴대폰을 손으로 쥐고 있어서 모든 세상은 그걸로 배우잖아요. 아하. 그래서 자기들은 모든 걸 잘 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네. 뭐 운전도 게임으로 배워갖고 자기네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지만 모든 범죄나 자기네들이 촉법소년이라는 것, 네. 그다음에 행선지를 자꾸 이동해야지 추적을 피할 수 있다는 것, 네. 이런 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어린이는 정말 영원한 천사라고 생각했던 개념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이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저 마지막에 보세요. 전국 아이고, 참. 이 경기 일대를요. 보세요. 1차 절도 차를 앞서 우리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무슨 이 청소년들이 자기 부모 차량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차를 훔치면서 훔치고 버리고 훔치고 버리고 훔치고 버리고 이런 식으로 도주 행각, 범죄 행각을 버젓이 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운전하는 게임을 많이 해서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했고 운전을 해보고 싶어서 차량 절도했다. 이거 죄의식이라고는 요만큼도 안 느껴집니다. 지금 이 말에 보면. 이 아이들은 이제 청소년 범죄 어떻게 보면 특징이기도 한데요. 아하. 이미 가출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 사고 꽤나 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나 아이들끼리 6명이 뭉치게 되다 보니까 네. 죄의식이 반분돼 버린 거예요. 분산돼 버린 거예요. 네. 이게 잘못된 행위라는 것 자체도 크게 그 개의치 않는 그런 그 양상을 보이고 네. 더 나아가서는 이들도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형사처벌 받지 않는 나이라는 아하. 거를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차 몇 대 잃어버렸더라고요. 청주에서 제일 먼저 훔쳤죠. 네네. 청주, 안성, 안산, 안양, 의왕, 성남 그리고 최북단으로 와서 동두천까지 간 거예요. 아, 마지막에 동두천에서 네. 검거됐군요. 그렇게 네. 됐다면은 거의 국토를 이게 횡단하다시피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네요. 수도권으로. 네. 종단에서 네. 그렇죠. 종단에서. 아하.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이들 만약에 사고 나가지고 운전도 익숙하지 않은데 큰 사고가 났다면 지들 애꿎은 본인 6명도 위험했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이들의 어떤 그 미숙한 운전으로 인해서 그 실제로 주행하던 우리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서 저 모구리 송연한 섬찟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네. 문제가 하나 있기는 해요. 우리 어른들께서 네. 다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잠깐 뭐 가게라든지 내려서 뭐를 그 가지러 간 사이에 얘들이 그 차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아하, 네. 이 부분 좀 관리 좀 어른들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 가출 청소년 6명이 훔친 차량은요, 닥치는 대로 정말 차종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소형 트럭에서부터 조금 전에 보신 대형 SUV까지 정말로 훔치고 버리고를 반복했는데 혹시 검거 당시에 혹시 이 아이들, 이 철딱선이 없는 아이들 극렬하게 저항했을까요? 검거 당시 상황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이상 정도 이렇게 계속 도주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뭐 신호위반이나 뭐 이런 식으로 쭉 도주를 하다가 막다른 구멍에서 이제 경찰이 앞에서 길을 막고 그리고 뒤에서 딱 차단을 하자 했을 때서야 그때서야 딱 잡힐 수 있었던 거거든요. 뭐 체포 과정에서는 뭐 크게 뭐 저항은 없었고요.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박성배 변호사님, 이게 정말 중학생들, 이 아이들이 했을 소행이라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진짜. 참 놀라운 사실인데요. 이번이 처음도 아니랍니다. 그래요? 이 중학생들이 동네에서 서로 어울려 다니면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데 2명 내지는 4명씩 조를 짜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검거된 것도 여러 차례랍니다. 하하. 특히나 이번에 검거된 중학생들 중 일부는 지난달 25일에 네.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을 훔쳐서 몰고 나가다가 네.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대요. 허허. 그때도 경찰에 검거가 됐었는데 제가 예전에 지구대 순찰요원 근무를 할 때도 차량을 절도해서 훔쳐서 달아나는 차량 추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당연히 신호 위반하고 과속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 당시에는 성인들이었습니다만 차량 절도 자체도 문제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보행자, 다른 차량에 대한 위험, 참. 교통안전에 큰 위해를 가하거든요. 이 학생들의 운전 행태를 봐도 단순한 절도 행각을 넘어서서 여러 위험 야기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당시에도 검거가 됐었는데 네.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즉 형사 미성년자로서 촉법 소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이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하하. 그렇게 검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훈방되고 나서 네. 또 다른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던 겁니다. 하하. 그런데요, 지금 손정혜 변호사님,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얘네들 지금 철딱선이 없는 표현으로 그냥 할 게 아니네요. 지금 분노가 느껴집니다. 지난달에도 범죄를 저질렀어요, 지금. 그러니까 법의 엄중함을 모르는 미성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법의 형사 미성년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처벌이 어렵거든요. 근데 어떠한 것도 받지 않느냐 그렇진 않고요. 네.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만 10세, 만 14세 사이 구간은 촉법 소년으로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어요. 아하. 가장 중하게는 소년원의 위탁, 분류해서 소년원에 들어간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네. 그렇게 처분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초범이고 중학교 1학년이면 굉장히 어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선처를 받았던 것 같은데 그 선처가 이 아이들에겐 도구로 돌아왔습니다. 네.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하고 있어 보이거든요.
문제는 보호자들은 어디 갔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소녀법 폐지해야 된다. 이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떨어뜨리는 개정안도 올라와 있거든요. 이 법의 미비한 걸 이 미성년자들이 이렇게 악용한다고 한다면 순진하다고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보호해야 될 그러니까요. 것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6명 중에 3명은 지금도 형사처벌은 가능합니다. 네. 그럼에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같이 연계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따끔하게 정말 혼내서 네. 앞으로 본인들 목숨도 위험한 겁니다. 네. 좀 주의시켜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뉴스파이터 시간에 늘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은요 공권력과 법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이런 분위기 뭔가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너무 분통 터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